안녕하세요. 전 다된다 에어프라이어 최강 레시피의 저자 노선미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하늘도 깨끗하고 시원한 바람이 상쾌하다고 느껴지는 하루입니다. 저처럼 출판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출판 과정에 대한 이야기와 에어프라이어 최강 레시피 메뉴에 대한 소개들을 할까 합니다. 저는 4살, 5살 연년생 맘입니다. 첫째는 어렵게 임신이 되었습니다. 계류유산과 자궁내막증 개복 수술 후에 어렵게 4년 만에 임신이 되었고, 임신 자체가 어렵겠다는 브린 클리닉 선생님들의 말과는 달리 2015년 1월에 출산을 하고 2016년 9월에 출산을 하게 되는 연년생 맘이 되었습니다. 연년생 맘을 키우다 보니 생각보다 엄청 힘들고 무료했습니다. 첫째가 밥을 먹기 시작하는 무렵에 둘째 임신 시기가 겹쳐졌습니다. 그런 무료함 속에서 제가 즐겁게 육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음식을 만들 때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음식했는데 안 먹었을 때의 기분은 엄마라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민한 입맛에 우리 첫째를 위해서 이왕 할 거 음식 만드는 시간에 더 투자를 했고 신경을 써주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덕분에 먹이는 스트레스가 줄어들기 시작하였고 신경 써서 차려주면서 네이버 밴드의 식단과 수업 맘카페에 저희 첫째가 먹은 식사 일기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둘씩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고 저 또한 더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밴드를 하다가 밴드로 음식 레시피를 쓰는 것에는 한계가 느껴지게 되었고 네이버 블로그로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충 사진을 찍어도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궁금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본격적으로 블로그를 하게 된 것은 둘째가 어린이집을 가고 둘이 함께 밥을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우연히 서점을 가서 보게 되었는데 유아식에 관한 책이 베스트셀러에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유아식이 뭐야? 유아식이 별거 없이 그냥 집에 있는 재료로 밥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의문과 함께 책 내용을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반찬 해주는 것과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게 되어서 그때부터 나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과 유아식 책에 대한 먼저 출판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블로그에 엄청 신경을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내 일생에 있어서 최선과 열정을 다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사람들이 보기엔 어떻게 할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저는 3년 만에 그 블로그라는 직업이라는 생각으로 하루에 한두 편은 쉬지 않고 아이 반찬과 식단, 혼밥 레시피를 꽉꽉 채워갔습니다. 그렇게 3년차 정도가 되었을 때 지금 올해 3월에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유아식 책이 먼저 저의 첫 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찌됐든 저에게 기회가 왔는 거였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출판사와 미팅을 하고 계약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그 전에 제가 투고를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계속 미끄러지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첫 책이니 원하는 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안을 받아들이고 바로 다음날 신랑과 함께 출판사 미팅을 갔습니다. 출판사 미팅을 갔을 때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출판사에서 기획을 한 출판이었기 때문에 기획서나 운영 계획서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신랑과 갔을 때 출판사 분들의 그 모습이 첫 인상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분명히 저랑 신랑이 함께 갔었는데 저에게만 명함을 주고 계셨습니다. 신랑은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은 제가 집에서 육아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주눅 들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저를 먼저 대접해주니 통쾌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미팅을 갖고 바로 준비하여 에어프라이어 레시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기획서를 받았을 때는 70가지를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만들 때 조리 도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물었더니 일단은 에어프라이어로만 조리해 주세요라는 어려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 대답과 함께 에어프라이어로만 조리가 가능한 음식을 만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부지런히 넣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에어프라이어로만 조리하면 몇 개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하나씩 해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기한 것이 이미 계약금을 받은 이유라 그런지 이 책에 대해서 포기하겠다는 생각보다 나의 책이 끝 나오긴 나온다 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먼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만들면서 봤을 때 에어프라이어 책 작가들은 저자분들이 소위 잘 나가는 분들이 음식책들이 전문가 분들의 책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약간은 위축되기도 했지만 나는 영양사였고 매일매일 식단을 짜고 레시피를 작성하고 식재료를 체크하고 이렇게 일했던 5년간의 저의 경험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만들고 부지런히 글을 써 나갔습니다. 에어프라이어로 무엇이 될까 하는 생각하며 기존에 있던 레시피들은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새로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기존의 레시피들과 책들을 참고하게 되면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들었던 것은 에어프라이어로 냉동 떡과 산문짜장을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책에는 들어가진 않았지만 잘 익고 잘 데워졌습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가 할 수 있는 에어프라이어의 역할들을 에어프라이어가 가능하겠구나를 생각하며 많은 레토르트 식품들이 에어프라이어로 조리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책을 만들면서 또 한 가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책들이 에어프라이어 레시피로 검색을 했을 때 반찬책과 함께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과연 에어프라이어로는 정말 반찬은 안 되는 것일까를 생각하며 김을 굽기 시작했고 김은 그전에도 구웠지만 후라이팬보다는 엄청 편하게 구울 수 있었습니다. 김을 굽고 김을 잘라서 김가루도 만들고 다른 건어물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멸치를 굽고 명엽채를 볶고 명엽채는 후라이팬에 양념을 넣고 볶아서 물을 넣으면 되는 그 레시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명엽채를 먼저 넣고 양념을 넣고 볶고 물을 넣고 볶았습니다. 그렇게 건파래도 볶기 시작하고 진미채도 볶고 이것저것 건어물을 처음으로 볶으면서 일반적인 반찬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후라이팬에 볶았을 때와는 또 다른 식감이 있기 때문에 건어물을 볶았을 때 훨씬 맛있고 간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빵보다는 주식이 밥이다 보니 에어프라이어를 밥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면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어렵지 않고 편리하게 음식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빵보다는 밥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먼저 넣었습니다. 그렇게 건어물이 다 만들어지고 나니 고기만 구울까 하는 생각도 했었지만 문득 계란 후라이를 굽게 되었습니다. 프라이어라는 그 이름답게 계란 후라이가 성공했습니다. 계란 후라이가 된다? 계란 음식이 된다? 머랭을 만들자. 머랭 쿠키도 오븐으로 만들 수 있으니 되지 않을까? 클라우드 에그를 만들었고 쉽게 찾을 수 있는 초코파이와 함께 클라우드 에그 초코파이가 만들어졌습니다. 머랭 만들기 힘든데 휘핑된 생크림으로만 넣어볼까? 하고 넣었더니 생크림은 에어프라이어에 조리했더니 녹아서 연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머랭으로 클라우드 에그가 만들어졌습니다. 머랭도 굽고 치즈뻥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단 에어프라이어로만 만들어주세요 라는 출판사의 요청독에 고사리도 삶아진 고사리도 볶아보고 할 수 있는 음식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냉동식품은 최대한 제일 나중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냉동식품으로 처음부터 냉동식품을 넣기 시작하면 책의 대부분의 내용이 냉동식품으로 채워지는 것을 원치 않았거든요. 그렇게 굽는 용도의 음식이 완성되어질 무렵 엄마가 전화를 주셨습니다. 밥이 되네? 약법 한번 해봐.
엄마가 하고 알려주세요. 결국 약밥이 된다는 엄마의 의견을 수용하여 약밥을 에어프라이어로 만들었습니다. 국물이 들어가는 요리가 된다고? 처음에는 국물이 들어가기 전인 약고추장부터 만들었습니다. 역시 되었습니다. 약고추장과 비슷한 조리 방법에 강된장도 도전했고 그렇게 유니짜장, 카레, 감자조림, 갈치조림, 미역국까지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라면도 끓여보았습니다. 라면은 그냥 냄비가 훨씬 맛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와 통화를 했습니다. 에어프라이어 책을 내려고 하는데 네가 책을 산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어? 친구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이유식, 밥전. 그냥 네가 다 만들어줘. 알았어, 기다려봐. 내가 만들어 볼게 하고 에어프라이어에 이유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밥으로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역시 됩니다. 그리고 이유식의 정석대로 쌀가루도 넣었습니다. 약밥이 된다는 사실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이유식을 만들 때에도 불편함 없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 출판사에서 이렇게 국물 요리를 만들고 나니 또 요구사항이 들어옵니다. 빵빵한 음식, 헤비한 음식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닭다리에 핫케이크 가루를 묻혀 닭다리 통닭구이도 만들고 등갈비도 삶아보고 등갈비를 에어프라이어만 넣고 구우면 질기고 살이 안 떨어집니다. 등갈비는 에어프라이어뿐만 아니라 오븐에도 그냥 구우면 뻣뻣합니다. 꼭 한번 삶아서 부드럽게 만든 후에 양념을 발라 구워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어프라이어로 등갈비를 삶았습니다. 삶아서 양념을 묻혀서 구웠더니 역시 최고의 맛이 나왔습니다. 닭다리도 종류별로, 닭도 종류별로 구웠고 삼겹살도 굽자 종류별로 다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어프라이어 이 예민한 녀석은 크기에 따라 굽는 온도와 시간을 변경해야만 했습니다. 통삼겹, 칼집 삼겹, 구이 삼겹 모두 구웠습니다. 역시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어프라이어가 국물을 넣었을 때 팔팔 끓이지는 않아도 않지만 끓긴 하기 때문에 리코타 치즈와 푸딩도 만들고 퐁듀도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음식은 조리 방법이 비슷합니다. 손쉽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 넣은 듯 했는데 해물류가 빠진 듯 했습니다. 해물류도 종류별로 다 넣어보았습니다. 새우도 크기에 따라 굽는 온도와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흰다리, 껍질새우, 칵테일새우, 바지락, 키조개, 꽃게, 꼬막까지 다 넣고 다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있는 모든 재료를 넣어보고 다 되기 시작하는 에어프라이어를 보며 마치 요술방망이를 얻은 것처럼 신기했고 출판사에서도 탄력이 받았는지 더 넣어주세요 라는 요청이 들어오게 되었고 마지막 기획안 예상 목표를 보았을 때 150개까지 되었습니다. 사실 겹쳐지는 메뉴들이나 중복되는 레시피들이 있다면 포함되면 150가지가 충분히 넘었을 것 같습니다. 삼계탕도 끓였는데 신랑이 저녁에 와서 사진을 찍다 보니 건조해진 부분 사진들이 안 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더 찾아보면 훨씬 더 많은 음식을 에어프라이어로 만들 수 있을 듯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 된다 에어프라이어 최강 레시피가 음식을 만들어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에어프라이어 너 누구니와 사용 가능한 그릇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